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닥터스탁 시즌2.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유리나입니다. 자, 장이 끝나고 시장 얘기 여러분들 종목 얘기 나누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주식 닥터 바로 노민정 그레이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노란톡방 먼저 들어가는 방법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을 실행시키신 뒤에 TV 화면 보이는 오른쪽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폰 상단에 나오는 웹사이트 링크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방법은 100원의 문자 샵 3772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 입력하신 후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저희 링크 보내드릴 텐데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혹은 그레이스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깜짝 선품도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문자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세요.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 저희가 선물로 드릴게요. 샵 3772로 팡팡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단타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저희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50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요. 샵 3772로 팡팡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깜짝 상품에 이어서도 이벤트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단타 여왕의 상승전환 포착 조건 검색 시 저는 그거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스캔해서 1770 누르고 입장하시면 상승전환 포착 조건 검색식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요일에 주식 닥터 본격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수보다도 강한 종목을 공략하겠다. 노민정 주식 닥터와 함께 또 시장 얘기 나눠봐야겠죠?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오늘 금요일인데도 시장이 좋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 앞두고 좀 혼조세를 마치면서 거래 마칩니다. 7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또 다른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이게 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오늘 나스닥은 올랐지만 다우존스, S&P 500 지수는 주로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시장과는 좀 다르게 국내 시장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2200대였던 코스피가요. 오늘 보시면 어느새 PBR 1배 수준 2500선까지도 회복되는 움직임 보였는데 일봉 차트 보시죠. 전강 후 강강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저점 대비 거의 9%대 반등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급적인 측면들 그리고 원달러의 안정화 등이 요인을 줬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3,700원가량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기관에서도 소폭 사들인 움직임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상위 주에서는 바이오 2차 전지주들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코스닥도 오늘 830선까지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네요. 수급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 기관 또 쌍끌이 매수세가 코스닥에서도 연출됐는데요. 외국인을 500억 원가량 물량 담아낸 점 확인됐습니다. 시장 특징주 두 가지 들고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주택에 대한 공급 대책이 오늘 9월에 발표가 됩니다. 더불어서 현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을 총괄하는 이행안이요. 민간주도 공급 전환이 될 거다라는 정책 변화의 첫 단추가 이행이 될 거다라는 전망 나오면서 오늘 건설 건자재주들이 수혜주로 부각받습니다. 대림비엔코는 11%대 급등 양상, 벽산도 7%, NX도 6%대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미국 기후변화 관련 예산안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480조 원의 뭉칫돈이 신재생 에너지주로 쏠리게 되는 건데요.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주들 보시면 CS 베어링은 9%대 강세, 하나솔루션, OCI 등 모두 다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 흐름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는 역시나 뭐 테마 재료가 있는 종목들로 확실하게 매기 쏠림이 나타나는데요. 앞서서도 특징주에서 또 건설 권자재를 봤습니다.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오는 9월이면 발표가 되는데 일단 기대가 됩니다. 전문가님, 포트에 담아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오늘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일단 오늘 건설주들이 강세에 이어졌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다음 주 초 9일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로 수급이 들어오는 장세고요. 일단 재개발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고 또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급을 확대할 전망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 수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 기간 내에 250만 가구 가운데 200만 가구 가량을 민간 주도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공약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 하츠라는 종목 16%가량 급등이 있었습니다. 하츠는 주방기기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정용 레인지우드를 주력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레인지우드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주택 공급이 확대가 되는 경우는 주방기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강세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전일 대비 3,000% 이상 급증을 하면서 6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 흐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오늘 전강 후약으로 좀 밀리긴 하였지만 추후에는 재차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 눌림이 이평선까지 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원개발 오늘 장중 14%가량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원개발은 도시개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저점을 올려가는 추세에 있었는데 네, 다음 주 대책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급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반등세는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전강 후약으로 윗골이 달면서 많이 밀리는 흐름이었지만 이제 전체적인 추세가 반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후에 좀 재차적인 상승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원개발, 하츠 이렇게 리모델링과 건설 부동산 관련주들 좀 눈여겨보시는데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일에 사실 코로나 치료제 얘기들도 좀 했습니다. 들썩들썩 했었는데 오늘은 원숭이 두창 관련주 쪽으로 확실히 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제약바이오 중에서 전문가님 궁금한 게 지금 노려볼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원숭이 두창일까요? 네, 일단 오늘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인 장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두창 테마 관련해서는 이제 좀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창 관련해서 두창 테마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기 이전에 좀 공포감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두창 진단키트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때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고 나서부터는 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조정에 있는 종목도 꽤 있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가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는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 상황이고 이제 미국 전역의 확진자가 6,600명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백신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방역에 추가 예산 편성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도 지난달에 두창 관련해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6월에 첫 두창 확진자가 발생을 한 이후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추가 환자가 아직은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면서부터 이제 두창 관련한 우려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창 테마는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이전에 오히려 좀 큰 폭으로 올랐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또 조정 중에 있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좀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부각이 됐던 종목 말씀드리면 파미셀이 장중 15%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파미셀의 경우에는 미국 바이오 기업인 키메릭스가 개발 중인 천연두 치료제에 쓰이는 중간체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확실하게 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제 눌림에서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MS 말씀드리면 녹십자 MS는 두창 백신 관련한 연구 개발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두창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종목입니다. 장주 12%가량 급등을 했었지만 좀 윗꼬리가 길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전강 후약으로 밀리긴 했지만 지금 현재는 쌍바닥을 만들고 또 반등세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7,500원대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숭이 두창 관련주 안에서는 파미셀과 녹십자 또 MS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제약바이오 섹터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특징 업종 종목의 매매 처방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자세하게 또 여러분들 매매 전략 잡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략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요. 팡팡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타가 너무 어려운데 단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 저희가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50분이나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 단타 때문에 고민 많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팡팡 두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수익률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호스 공략주가 그냥 잘 가는 게 아니라 매우 잘 갑니다. 바로 유일로보틱스가 고가 기준으로 해서 50.2%, 아남전자는 고가 기준 23.2%, 그러니까 거의 두 자릿수대로 기본대로 수익률이 나타나네요, 전문가님.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잘 나는 뭐 비결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유일 로보틱스는 로봇주가 좀 강세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이번 주에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고가 기준으로 50%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는 로봇 관련한 자동화 시스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한 호재를 좀 발표를 하면서 이번 주에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무인 공장을 도입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또 지난달에는 태스크포스까지 구성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로봇주가 이번 주에 일제히 강세를 보였었고요. 일단 가격 전략은 차트를 보면서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8일에 벌써 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7월 8일에 유일 로보틱스를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때 지금 보시면 21선을 상한가로 좀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이제 추세가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1차 목표가는 23,000원 바로 도달을 했었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6,0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26,000원을 도달을 하면서 바로 이날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고가 기준으로 50%가량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목표가를 상회해가지고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하시고 익절하시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아남전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남전자는 제가 6월 17일에 공략주로 제시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2차 목표가는 이번 주에 도달을 하면서 고가 기준으로 23%가량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네, 아남전자는 아남전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차트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남전자는 보시면은 제가 6월 17일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포인트 레슨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21선을 이렇게 강력하게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그 이후에 우상향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6월 17일에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눌림을 좀 잡아드렸기 때문에 매수 라인은 2,450원에서 2,550원 라인으로 잡아드렸었고요. 그 이후 상황을 보시면은 꾸준하게 좀 저점을 올려가는 우상향 추세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목표가 3,000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3,000원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매물대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목표가에서 비중 조절하시고 차익 실현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남전자는 비중 조절 그리고 차익 실현 좀 하자라는 얘기해 주셨어요. 자, 유일 로보틱스와 아남전자에 대한 피드백 드렸습니다. 자, 그럼 노민정 주식닥터의 빨간맛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상승 전환 포착 조건 검색 시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비밀번호 1770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위해서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먼저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단타형의 상승 전환 포착 검색 시과 더불어서 다양한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키시면 되고요. 두 번째 TV 화면에 지금 보이는 그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리고 폰 상단 나와 있는 웹사이트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1770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문자가 좀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 문자 참여로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혹은 그레이스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다양한 선물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죠. 깜짝 선물은 바로 팡팡!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 되겠습니다. 단타가 어려워요. 단타하고 싶은데 전략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샵 3772로 팡팡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 50분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팡팡 두 글자 남겨주세요. 닥터스탁 시즌2 여러분들 오늘은 노민정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배울 주제 DMI 지표에 대해서 이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어떻게 DMI 지표 봐야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53강 DMI 보조 지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다양한 매매 방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는 21선을 좀 강력하게 돌파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상승세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다크호스 공략주로 오픈을 해드렸던 종목을 보면은 21선을 이렇게 강력하게 돌파를 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27일에 공략을 했었던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여기 노란 선 21선을 강력하게 돌파하고 이렇게 상승세로 가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 4x4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을 강력하게 도달하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G2 파워도 21선을 좀 강하게 상한가로 돌파한 다음에 110%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가이 CS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1선을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돌파하는 좀 강하게 돌파하는 종목을 발굴할 수가 있는 조건 검색식을 제가 제공을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여기 상황을 보시면은 제가 7월 28일에 조건 검색을 이제 실행을 해서 좀 사진을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7월 28일에 21선을 돌파를 하는 종목을 포착을 한 화면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9개의 종목이 이제 나온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조건 검색이 편리한 이유가 이제 시장에는 너무 많은 2,000개가 넘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런 지표를 추가를 해서 종목을 좀 빠르게 포착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 발굴을 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에 조건 검색 제가 제공을 해드렸던 조건 검색을 해본 결과 여기 보시면 9개의 종목이 나왔고요. 뭐 제닉도 나오고 그리고 세린 BNG, 백강산업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닉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닉은 일봉 차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1선 이때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조건식에 포착이 되었고요. 그 다음 상황 보시면 이틀 뒤에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면서 단 3일 만에 49%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봉으로 확인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세린 BNG 이 종목도 보시면은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조건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 거래일에 보시면 주가가 29%가 바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백강산업 요 종목도 보시면 21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조건 검색에 나왔고요. 그 다음 보시면 재차적인 급등이 또 나오면서 검색 이후에 주가가 11%가 급등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 검색식을 이용을 하시면은 21선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종목 위주로 이렇게 발굴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조건 검색식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예시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수인을 리뷰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7월 8일에 공략을 하시라고 한 유일로보틱스도 21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이번 주에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한 날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유일로보틱스는 제가 종가 21,100원이었을 때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유일로보틱스를 그대로 종목을 오픈을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3,000원 말씀드리고 2차 목표가 26,000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상황을 보시면은 제가 이날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1차 목표가 23,000원 잡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바로 이제 단기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무인 공장을 도입을 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26,000원에 제가 말씀을 드린 목표가 26,000원에 도달을 하면서 상한가에 직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차트상으로 이제 제가 왜 공략을 하시라고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날 보시면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한 그 전거래일 이날 상황을 보시면은 상한가로 21선을 뚫었기 때문에 정말 강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공략주로 오픈을 해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너무 가파른 상승이어가지고 이제 좀 고점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21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경우는 오히려 더 큰 상승이 나온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가지고서는 거의 53.5%의 상승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예시 보시면 아까 제가 리뷰에서 말씀을 드린 아남전자도 보시면은 21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지금 보시면 2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6월 22일에 바로 도달을 했었는데 2차 목표가 3,000원은 이번 주에 도달을 하면서 23%의 수익권이 나왔고요. 그래서 아남전자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크호스 공략주로 이제 매수가랑 목표가를 전부 다 오픈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목표가 1차 22,800원 그리고 2차 3,000원으로 전부 다 가격을 오픈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제 가격 전략을 보시고 좀 대응을 해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아남전자 일봉을 보시면 제가 6월 17일에 바로 이날에 이제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전거래 바로 하루 전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 보시면 장중에 주가가 28%가 급등을 하면서 여기 노란 선 있죠. 21선을 정말 강력하게 돌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크게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시고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오히려 더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21선을 강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제가 공략주로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수 라인을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날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매수 라인은 제가 이제 눌림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2,450원에서 2,550원 라인 잡아드렸고요. 그래서 요 가격대로 이제 매수 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격대로 이제 잡아드렸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을 해오고 이제 저점을 올려가면서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목표가 3,000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매수가 대비해서 23.2%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21선을 정말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상황은 놓치지 말고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시고 이제 매수할 타이밍을 보시는 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발굴할 수가 있는 조건 검색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DMI 보조 지표를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I 지표라는 거는 이제 다이렉셔널 무브먼트 인덱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다이렉셔널이 이제 방향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무브먼트가 이동이기 때문에 어떤 주가의 방향성이나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14 거래일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DMI를 보조지표 설정을 하시면은 이제 DI 플러스랑 DI 마이너스랑 ADX 이렇게 세 가지가 설정이 돼서 기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DI 플러스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매수의 힘을 나타내고요. 이제 매수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I 마이너스는 매도의 힘을 나타내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ADX 추세 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세 가지가 설정이 돼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떤 게 있냐면, 추세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주가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한쪽 방향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어떤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계속 떨어지려는 관성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표를 보시면은 DI 플러스 매수 세력이 DI 마이너스보다 이제 커지는 시점,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매수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8월 2일 이번 주에 로봇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퍼스텍을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이날 바로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샵 3772로 이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단타 매매 전략을 받아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8월 2일에 퍼스텍이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930원 이하로 좀 공략을 해보시라고 이제 문자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때 좀 상황을 보조지표랑 같이 보시게 되면은 DI 플러스랑 DI 마이너스가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빨간 선이 DI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파란 선이 DI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상황에서 교차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매수 세력이 매도 세력보다 더 커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시점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시점 다음부터 주가가 상승 추세로 반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접어든 종목이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날 당일에 바로 매수가 대비 12%가 바로 당일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이렇게 상승세에 반등세에 있는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셔야 더 수익이 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ADX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ADX가 지금 보시면 추세 강도를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DMI 보조 지표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DI 플러스랑 DI 마이너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ADX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서 나오는데, 이 추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ADX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A가 에버리지의 약자이기 때문에 얘는 이동평균입니다. 그래서 DX를 이동평균을 해서 ADX 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 DX를 수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공식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이 공식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DX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DX가 커지는 상황을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DX가 커지는 상황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 분자 이 부분이 이제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플러스 DI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수의 힘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마이너스 DI죠. 그래서 매도의 힘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매수의 힘에서 이제 매도의 힘을 이제 뺐죠. 그러면은 차이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절대값을 씌운 건데, 결국에는 매수의 힘에서 매도의 힘을 빼고 절대값을 씌우니까 어떤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매수의 힘이 50 정도로 나온다고 보고 매도의 힘도 똑같이 50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수 세력이나 매도 세력이 완전히 팽팽하게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이제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DX 값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추세 강도가 약하고 추세가 이제 거의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DX가 작아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추세가 없고 좀 횡보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매수의 힘 DI가
100 정도로 나오고 매도의 힘이 0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이 뺐을 때 차이가 100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DX의 값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추세 강도가 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세력이랑 매도 세력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DX 값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추세 강도가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 DX 값이 적어진다라고 하면은 매수 세력이랑 매도 세력이 팽팽하게 거의 같은 힘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바로 이제 차트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주가가 우상향을 하면서 급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바로 밑에 ADX랑 같이 추세 강도랑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추세 강도도 커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추세 강도가 커지면서 추세 강도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추세가 강도가 커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주가가 우상향을 하면서 급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ADX 추세 강도가 상승을 하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DX가 상승을 하다라고 한다는 거는 지금 매수 세력이랑 매도 세력의 차이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공식을 보여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매수 세력이랑 매도 세력의 차이가 커질 때 DX 값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추세 강도가 계속해서 이제 커진다라는 거는 매수 세력이랑 매도 세력의 차이가 커짐으로써 추세가 강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추세가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제 차트상으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 선 보조 지표를 설정을 해놨고요. 추세 강도를 보시면은 계속 이제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추세 강도가 세지면서 주가도 급등을 하고 추세를 형성을 하면서 주가가 우상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예시를 보시면 추세 강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추세 강도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추세 강도가 커진다라고 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추세 강도가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가 커지거나 아니면 하락 추세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추세 강도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상승 추세가 강해지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하락 추세가 강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시고, 지금 추세 강도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더 강해지면서 최저점을 찍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X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상승 추세가 커질 수도 있고 하락 추세가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반대로 ADX가 하락을 하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강도가 하락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매수 세력이랑 매도 세력이 완전히 같아서 좀 팽팽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ADX가 하락을 한다라는 거는 추세가 약해진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추세가 좀 무너지고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상으로 이제 보시면은 ADX 여기 보시면 추세 강도가 이제 강해지고 있죠, 그렇죠? 추세 강도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때 보시면 주가도 우상향을 하면서 상승 추세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추세 강도가 약해지고 있죠. 이렇다라는 거는 이제 매수 세력이랑 매도 세력이 어느 정도 힘의 세기가 팽팽해지면서 추세가 약해진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점부터 하락 전환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추세 강도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때는 상승 추세가 커지기 때문에 주가도 급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ADX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매수 세력이랑 매도 세력이랑 점점 힘의 세기가 똑같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도 추세가 약해지면서 하락 전환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X가 이제 점차 좀 작아지고 수치가 이제 떨어진다라는 거는 추세가 약해지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고 좀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제가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 27일에 공략주로 오픈을 해드렸던 세아 메카닉스를 예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시점에 좀 공략을 해보시라고 좀 공략주로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때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캔들 차트만 봤을 때는 21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됐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캔들 차트만 보시고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보조 지표랑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 선 추세 강도랑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은 바로 이 시점부터
추세 강도가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승 추세가 커지면서 주가도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ADX 추세 강도가 하락 전환을 하게 되면서 추세가 약해지고 하락 전환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세 강도가 이렇게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기존의 추세가 없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예시 보시면은 제가 1승도 공략주로 오픈을 해드렸었던 종목인데 지금 이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날에 공략주로 오픈을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캔들 차트만 이제 보실 때는 마찬가지로 21선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에 있고 이제 우상향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공략주로 오픈을 해드렸었는데 이때 만약에 좀 해석이 어려우시면은 이 추세 강도랑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X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저점을 올려나가는 상승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추세 강도가 계속 커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상승 추세가 강해지면서 고점을 형성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추세 강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기존의 추세가 이제 약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기존의 추세가 약해지면서 주가도 하락 전환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세를 보기 어려울 때는 이 추세 강도랑 좀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ADX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시도록 할 건데 이 ADX가 수치가 커져야 추세가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 ADX가 30 이상이 될 때는 대략 이 수치가 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매수 세력이랑 매도 세력의 힘이 좀 차이가 커진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형성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DX가 30을 넘어가게 되면은 추세가 형성이 되는 걸 의미를 하고 이제 추세 강도가 강한 편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ADX가 30 이상이면은 무조건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가 강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락 추세가 강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상승을 계속하거나 하락을 계속하거나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ADX가 30 이하로 된다라는 거는 매수 세력이랑 매도 세력이 좀 팽팽한 상황이고 좀 힘의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매수세도 강하고 매도세도 강하기 때문에 거의 부합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주가가 횡보하거나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추세가 거의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의 상황을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권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횡보하고 있을 때 ADX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30보다 이 기준선이 30인데 30보다 그 값이 아래에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강도가 30보다 적었을 때는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세 강도가 30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추세가 형성이 되고 주가가 우상향을 하면서 100% 이상이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예시도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추세 강도 값을 이제 보시고 계신데 지금 보시면 요 부분이 이 선이 30을 의미를 하고요. 지금 보시면 ADX가 30 밑으로 이렇게 빠져서 값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매수세랑 매도세가 거의 같은 상황이고 한쪽으로 쏠리지가 않고 매수세랑 매도세가 좀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주가도 추세가 없이 횡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준을 30으로 잡으시고 ADX가 30을 넘어가면은 추세가 강하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ADX가 30보다 아래로 떨어지게 된 경우는 추세가 없고 주가가 횡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1월 19일에 공략을 하시라고 한 인포뱅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일단 보시면 ADX 보조지표를 깔아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검정색 선이 이제 기준선 30을 의미를 하고요. 이때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 ADX가 30 밑으로 좀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0 밑에 있다라는 거는 ADX 수치가 적고 좀 추세가 아직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실제 주가도 이렇게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ADX가 30을 넘어가면서부터 주가가 추세가 형성이 되고 이제 우상향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계속 급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ADX 값이 30을 넘어가고 계속 상승을 하면서 주가도 추세가 형성이 되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시도 보여드리면요. 에브리봇도 지금 보시면은 네,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시점 기준으로 이제 ADX 값이 30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선이 지금 30을 의미를 하는데 지금 30보다 이제 밑에 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추세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바닥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시고 실제 주가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 강도가 30을 넘어가면서부터 주가 추세가 형성이 되고 계속 우상향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다시 이제 ADX가 하락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추세가 이제 약해지게 되면서 기존에는 이제 상승 추세로 계속 진행이 됐지만 이제 추세가 점차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고점을 찍고 하락 전환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 추세를 확인을 하시고 싶을 때는 이 추세 강도랑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MI 지표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두시게 되면은 이제 DI 플러스랑 DI 마이너스랑 ADX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선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매수의 힘이 매도의 힘보다 세지는 그런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추세 강도가 30 이상인 경우를 30 이상일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추세 강도가 30 이상이 된 경우는 추세를 형성을 하면서 상승 추세로 아예 전환을 하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보다 하향 돌파를 하는 상황은 매수의 힘이 매도의 힘보다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추세 강도가 하락 전환을 하는 경우는 이제 기존의 추세에서 추세가 약화되면서 이제 꺾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7월 22일에 애니 능률을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종목 오픈이랑 가격 전략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차트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마지막 날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보조지표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이 DI 플러스고요. 파란 선이 DI 마이너스가 되고 이 마지막 보라색 선이 추세 강도 ADX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이 파란 선을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교차가 일어나고 이제 매수의 힘이 매도의 힘보다 세지는 그런 상승 추세에 있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ADX 값이 30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그 시점이 왔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접어들면서 추세 강도도 세지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 제가 요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보시면 급등이 여러 차례 나오게 되면서 매수가 대비 18%가 급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시도 말씀드리면요. 4x4도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랑 목표가 1차, 2차 전부 다 잡아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가 기준으로 33%의 수익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도 예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x4는 보시면은 제가 이날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조지표랑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은 지금 이 빨간 선이 DI 플러스고요. 그리고 파란 선이 DI 마이너스가 되고 이 마지막 보라색 선이 추세 강도 ADX를 의미를 합니다. 그 이때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 골든 크로스 교차가 일어나면서 매수의 힘이 더 커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신호선이 되고요. 그리고 추세 강도를 확인을 하시면은 30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상황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날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수 라인은 2만 원에서 2만 1,000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매수가 가능하셨고 그 뒤에 상황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매수가 대비 33%가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조지표랑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때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ADX 추세 강도가 30을 넘어가면서부터 상승 추세의 힘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DMI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강의 중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공통적으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4x4가 추세 강도 30을 넘어가면서부터 우상향의 흐름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리고 에브리봇 말씀드렸죠. 추세 강도가 30을 넘어가면서부터 주가가 50%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세아 메카닉스도 보시면 추세 강도가 30을 넘어가면서부터 55%가 급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애니능률도 보시면은 추세 강도가 30을 넘어가면서부터 급등이 여러 차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 검색식에 ADX가 30 이상을 발굴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 검색식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추세 강도가 30을 넘어가서 좀 상승 추세로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을 발굴할 수가 있는 조건 검색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을 드렸던 21선을 좀 강력하게 돌파를 하는 그런 종목을 발굴할 수가 있는 조건 검색식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DMI 지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또 상승전환 포착 조건 검색식도 받고 싶으시다면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타 매매 전략 원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팡팡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50분 추첨 통해서 저희 선물 드릴 거고요. 샵 3772번으로 팡팡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닥터 스탁 시즌2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을 투자할 때도 확실하게 어떤 종목인지 그게 중요하겠죠. 오늘 다크호스 공략주 가져오신 종목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오픈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종목은 FSN입니다. FSN은 NFT랑 블록체인 관련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광고 대행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또 신사업 NFT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저조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 기대해보고 이제 반등을 예상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SN 가격 전략은 제가 차트 보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5,21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매수가는 5,000원에서 5,300원 라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여기 121선 부근 6,000원으로 말씀드리고 2차 목표가는 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4,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플랫티어라는 종목입니다. 네, 플랫티어는 AI랑 빅데이터를 기술을 접목한 이커머스 플랫폼 설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 공급사로는 국내 대기업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나 삼성카드, 한국타이어 등 국내 여러 대기업들이랑 협력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랫티어는 오늘 13,3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수 라인은 13,000원에서 13,500원 라인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15,000원, 2차는 17,5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다크호스 공략주 FSN 그리고 플랫티어입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좀 노민정 전문가님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노민정 전문가님과 유튜브 정말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장, 내일장 너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요. 못다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5시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혹은 오늘장, 내일장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또 오후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